안녕하세요, 입시닥터입니다. 이번 영상은 건국대 정시 지원하는 데 있어 한 번 정도는 확인하고 지원해야 하는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국대 정시 지원 체크 포인트입니다. 기본적으로 건국대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면 한 번 정도 확인했을 내용이거나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전용 요소일 수 있으나 그 안에 숨겨진 내용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기 바라며 건국대 상향, 소신, 안정 지원에 있어 주의해야 할 학과들에 대한 정보도 안내해 드리니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능 반영 비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서울 주요대학 대부분은 수능 성적을 반영함에 있어 100% 반영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반면 건국대는 학생부 반영 비율을 10% 적용하고 있어 수능은 90%만 반영되고 있죠. 학생부가 반영되네? 나 내신 성적 안 좋은데 어쩌지? 라고 고민하는 일부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학생부 성적은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여지는 표가 건국대학교 학생부 등급당 반영 기준 점수입니다. 실제 점수가 반영됨에 있어 과목별 반영 비율, 이수단위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계산해야 하나 간단하게 체크해보고자 하면 내 학생부 평균 등급에 곱하기 10을 하면 건국대에서 반영되는 학생부 100점 환산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확인했을 때 올 1등급인 학생은 10점 점수를 받게 되고 여기에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 그 100점이 학생부 성적으로 정시에 반영되는 것이죠. 올 2등급인 학생은 99.7, 3등급인 학생은 99.4, 4등급은 99점으로 1등급이나 4등급이나 점수 차이가 1점밖에 안 납니다. 학생부 반영에 의미가 없죠? 단 7등급, 8등급, 9등급 학생은 손해보는 점수가 좀 굉장히 큽니다. 현실적으로 지원이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능 반영 영역을 살펴보면 건국대는 정시 지원에 있어 교차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학 영역에서 자연 계열은 가형을 응시해야 하고 인문 계열은 수학 나형을 응시해야 하니까요. 수능 반영 비율은 계열 구분과 계열 내 학과마다 차이가 있는데 인문 계열 1 계열에 속해 있는 사범 계열과 융합인재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는 국어 영역에 가장 높은 비중을 두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인문 계열 2 계열은 상경 계열과 통계학과, 부동산학과 등이 포함되어 있어 수학적 사고가 필요한 학문이다 보니 인문 계열 모집단위임에도 수학에서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선발하고 있고요. 자연 계열 학과는 수학과 과탐 반영에 있어 세부 계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전자, 화학, 기계와 같은 전통적인 공대는 수학 비중을 높게, 과탐 비중은 소폭 낮게 가져가고 생명과 관련된 학과는 수학 비중을 살짝 낮추고 과탐을 그만큼 높여 동일하게 30% 반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 관련된 학과가 많이 속해 있는 자연 2 계열에 지원할 건데 과탐에서 생명과학이나 화학을 응시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의문을 갖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과탐 응시 과목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지구과학이나 물리만 응시했어도 지원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시는 표는 영어 등급별 환산 점수와 한국사 등급별 환산 점수입니다. 2018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된 영어 등급제로 인해 각 대학에서는 정시 영어 영역 반영에 있어 등급별로 별도의 환산 점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는 계열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인문계열과 수의학과는 1등급은 200, 2등급은 196, 3등급은 193점을 적용하고 있고 자연계열은 2등급까지는 200점, 3등급은 196점, 4등급은 193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건국대는 일반적으로 영어 등급 2등급 내외의 학생들이 대부분 지원하고 있으므로 내 영어 성적이 3등급이 넘어가는 학생이라면 다른 영상에서 공개한 2020학년도 건국대 정시 배치표 점수를 보정하여 살펴보셔야 합니다. 3등급인 학생이라면 0.5에서 1%가량 더 높은 배치점을 가정하여 지원해야 하는 것이죠. 하단에 있는 한국사 등급별 환산 점수는 앞서 설명드린 학생부 성적 10% 반영과 유사합니다. 4등급까지 만점을 주고 있어서 큰 의미가 없는 점수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건국대 정시 상향, 소신, 안정 지원의 키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인 만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표는 일부 학과의 2개년 합격자 성적을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보통은 국제무역학과나 스마트 ICT 학과처럼 0.5에서 1% 내외에서 합격자 성적이 변화됩니다. 하지만 이 범위를 넘어서 합격자 성적에 변화가 있는 학과들도 있죠. 이런 학과들을 주목하고 체크하여 지원했을 때 소신이나 안정 지원하는 학생들은 변수를 줄일 수 있고
반대로 상향 지원하는 학생들은 변수를 만들어내 합격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여볼 수 있습니다. 우선 소신이나 안정 지원하는 학생들이 주의해야 될 학과입니다. 인문계열 학과 중에서는 일어교육과 부동산학과, 자연계열학과 중에는 에너지공학과와 화학과가 공통적으로 2018학년도 대비 2019학년도의 합격자 점수가 0.8%가량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수치는 아니지만 건대 인문계열 내에서 성적대가 가장 낮은 학과다 보니 상향지원자들이 몰리게 되면 합격자 성적대의 변화가 커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필요가 있는 학과가 되겠죠. 학과의 인기가 떨어져서 또는 우연히 그에만 지원자가 적어서 등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학과들은 전년도 대비 합격자 성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학과들입니다. 단순히 2019학년도 합격자 성적만 보고 소신과 안정 지원을 생각했던 학생들이라면 이 학과들을 지원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향 지원을 할 학생들이 주목해야 하는 학과입니다. 눈치가 빠른 학생들이라면 벌써 찾으셨을 텐데 인문계열 학과 중에는 경제학과, 국어국문, 미디어 콘텐츠, 정치외교학과가, 자연계열 중에는 식품유통, 축산식품생명공학, 환경보건학과, 건축학부입니다. 2018학년도 대비 2019학년도에 큰 폭으로 성적이 향상된 학과들이죠. 2018학년도 성적이 워낙 낮았던 것일 수 있고 2019학년도부터 학과에 대한 수요나 인지도가 높아졌을 수 있는 것으로 2020학년도에도 2019학년도와 결과가 그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상향 지원으로 과감하게 찔러본다면 이러한 학과와 같이 합격자 결과가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던 적이 있고 최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합격자가 결정된 학과들로 도전해보는 것이 합격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여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닌 약간의 빈틈이라도 찾아보고자 한다면 이러한 데이터도 참고해 보시라는 것으로 건국대 상향 지원을 검토하는 학생들이라면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건국대 지원 팁 내용입니다. 대입에 절대나 정답이란 없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하나의 참고자료로 또 제시해드린 여러 데이터를 살펴보시고 건국대에 지원하여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내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